제 2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취득세 세율 쪽인데 이 취득세 세율하고 관련된 것은 기본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세율 같은 것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율이 지금 암기가 아직 안 됐다 하면 지금이라도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네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우리 암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 농지하고 농지 이외를 이렇게 구분을 해봐요. 그래서 농지 그러면 농지라는 것은 전답, 과수원, 목장까지를 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가 됐을 때 이제 유상이었을 때 유상이면 농지는 3%, 농지가 아니면 4% 이렇게 세율로 가요. 농지였을 때와 농지가 아니었을 때 세율이 약간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아닌 것 중에서 주택은 작년에 이미 나왔던 지무인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이제 세율이 3개로 나눠져요. 세율이 이제 금액이 6억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1%. 그다음에 6억은 초과하고 9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2%. 9억이 초과된 집입니다. 그러면 3%. 이렇게 막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숫자를 본인 집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 집을 내 집을 내가 얼마 주고 사면 어떻게 될까? 내 집을 얼마 주고 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금 6억짜리 집을 사면 6억 이하니까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전체 중에 1%만 세금 내시면 돼요. 그런데 6억이 넘고 9억 이하의 집이다. 그러면 9억까지 집을 산다고 하면 9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2% 집인 2%. 그다음에 9억이 초과됐다. 그러면 9억이 초과되면 대략 문제 나오면 10억으로 나오니까 10억인 경우는 3%다. 이래. 그래서 딱 6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해서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6억이면 1%, 9억이면 2%, 10억이면 3%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이제 상속을 받았네요.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농지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었을 때 2.8%, 2.8로 가요. 그다음 증여받은 것은 개인이면 3.5%. 그런데 증여는 주로 개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만. 그래서 3.5%, 3.5%. 그다음 이제 원시 취득.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여기도 일반적인 2.8%만 보셔도 돼요. 그다음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공유물을 분할했다.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2.3%. 2.3%짜리 세율로 가겠습니다. 이 기본 세율 이 안에서요. 몇 개 되지도 않네요. 이거 안에서 한 문제 나와요. 딱 하나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암기할 때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이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해봤자 4개밖에 없네요. 선생님 4개만 암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증여 3.5%, 원시 2.8%, 분할하는 거 2.3%. 그다음에 주택인 경우 따로 이렇게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세율의 특례로 가봐요. 세율의 특례는 요거 문제 풀 때요. 요령만 알면 다 풀려요. 세율의 특례는 현재 여기 세율이 요 세율 자체가 이 세율이에요. 지금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이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표준 세율 안에는 옛날의 취득세와 과거의 취득세와 과거의 등록세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2개가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세를 만들었어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더해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세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취득세를 만들다 보니까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더해서 지금 취득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취득세 이름을 지금은 바꿔서 뭐라고 쓰냐면 이걸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써요. 이렇게 써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냥 요 정도 이름만 좀 생각을 하세요. 옛날 취득세는 중과 기준 세율하고 같은 논리다.
그럼 지금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단순히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나온 세율이 지금의 취득세다. 그럼 이제 찾아내 볼게요. 옛날 취득세가 있고 이제 옛날 등록세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표준세율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하면 표준세율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 취득세가 비과세가 돼버려요. 옛날 등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아니라 옛날 취득세가 빠져야 돼요. 옛날 취득세는 빠고 옛날 등록세만 과세가 되니까 이 경우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이에요. 특별한 세율로 가요. 두 개를 더한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세율로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 다로 가면 표준세율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세율이기 때문에 특례세율로 가요. 특례세율인데 여기서 특례세율은 전체 표준세율 중에서요. 전체 표준세율. 그럼 전체 표준세율에는 옛날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들어있는가? 취득세와 등록세. 그런데 그중에 옛날 취득세를 빼라 그랬으니까요. 옛날 취득세 빼라. 그런데 옛날 취득세 이름은 중과기준세. 그러면 중과기준세를 빼라. 중과기준세율을 빼고 물려라. 빼고 무엇에 대한 세금만 물려라. 등기에 대한 세금만 물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에 대한 세금도 앞에서 우리 잠깐 배울 때 무엇과 무엇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대상이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등록면허서에서 나올 내용이니까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 등록을 하면 무슨 세로? 취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그럼 여기서 옛날 등기에 대해서요. 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 네 개, 요것 중에서요. 요 5개 중에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등기란 이야기인가? 취득과 이전. 여기잖아요. 취득과 이전.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할 때 옛날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로만 과세하는 게. 그러면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않고 등록세로 과세하는데 이게 등록면허세로 가는 게 아니라 취득세로 왔다는 이야기는 취득이나 이전에 대한 등기란 이야기예요. 취득이나 이전에 대한 등기이기 때문에 취득세로 과세를 하되 단 옛날 취득세 빼고 물리니까 이름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해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되되 옛날에 등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럼 옛날 등록세 물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표준세율인가요? 표준세율 아닌가요? 표준세율 아니죠. 둘 중에 하나는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특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특례세율로 갑니다. 특별한 세율로 가는데 특별한 세율인데 이 중에서 옛날 취득세만 물려라 그랬으니까 옛날 취득세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리면 된가? 중과기준세율. 그래서 중과기준세율로 갑니다. 그럼 이 경우는 중과기준세율로 가라 이 말은 중과기준세율로 가라는 이야기는 취득세에서 등기는 해라, 등기는 하지 말아라. 그럼 등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설정, 변경, 소멸. 설정, 변경, 소멸은 등기하면 취득세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가격 증가분은 등록면허세로 가라. 가격 증가분은 취득세만 내라.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격이 증가되면 무슨 세율로 과세라? 중과기준세율로. 뭐 빼고? 등기 빼고. 등기는 어디로 가서 내면 되니까? 등록면허세로 가서 내면 되니까. 이거 개념 잡을 때요. 도저히 날 모르겠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니 손을 왜 믿어요 이런 걸. 이거 풀 때요. 아주 단순해요. 취득, 등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 볼게요. 환매 등기.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취득하고 등기를 두 개 나눠놨죠. 나누는 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다.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등기는 했다 안 했다? 했죠. 등기는 했죠. 등기는 하는데 환매라는 것은 내가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넘겼다가 내 것을 돌려받으니까 2% 취득세 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됐죠? 취득을 안 내는 등기만 하네요. 그러면 등기만 한다는 이야기는 빨리 전체 표준세율 중에서 무엇은 빼고 세금 내라. 중과기준세율 빼고 취득 빼니까요. 하나 해석하면 뭔가 좀 알만하네요. 그럼 두 번째 가보면 돼. 이제 1가구 1주택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상속받았다. 집 없는 사람이요.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게 되시며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없는 사람이 내 앞으로 받았으니까 내 앞으로 뭘 해라? 등기해라. 등기하죠. 그런데 정부가 특별히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안 물려요. 이건 특별한 규정이에요.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정부가 특별히 취득세는 안 받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아예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는 해라는 이야기인가? 등기는 해라. 그러면 전체 중에서 뭘 빼고 물려라? 중과기준세.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요. 상속이요. 주택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몇 프로인데? 2.8. 2.8인데 거기서 몇 프로 빼주고? 2%. 그러면 세율은 0.8%만 물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은 이게 남의 물건인가 내 물건인가? 내 거. 내 것을 분할했어요. 공유물을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무엇을 해야 된가? 등기부는 다시 만드세요. 그런데 이건 내 건데요. 그러면 옛날 취득세 안 내시면 되네요. 그럼 전체 중에 몇 프로 빼고 물어라? 2%. 그래서 2.3에서 1을 빼니까 0.3만 물리시면 됩니다. 이제 건축물의 이전이네요. 여기에서 틀려 나가시니까 조심하세요. 건축물의 이전.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전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두 번째, 가액 증가 없다. 이건 틀릴 확률 98%라고 그랬어요. 틀릴 확률이요. 맞출 확률이 아니에요. 건축물을 이전해서 등기했을 때 건물을 이전해서 등기하면 취득세로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로 과세한다. 그렇죠. 이전이니까 취득 이전이면 취득세로 과세한다는 생각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전 등기는 취득세다. 그러면 가격이 증가됐으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기에 대한 세금도 물어야 되고 그러면 양쪽 다 동그라미니까 특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네요. 그 다음에 가액 증가가 없습니다. 가격 증가 없으니까 옛날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등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중에요. 이전 등기는 등기만 하고 취득세 안 내도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뭘 빼라? 중과기준세율을 빼고 물려라.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익혀보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엉뚱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시험장에서 제발 그러지만 말아주세요. 건축물을 이전해서 가액 증가가 없으면 가격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한다고 계속 하시라니까 왜 안 한다고 자꾸 그런 거 모르겠어요.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무슨 세 물어라? 취득세 물어라.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깝깝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풀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시험장에 가면요 거의 대부분 다 엉뚱하게 답을 체크해버려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이전 등기는 옛날에는 등록세였지만 지금은 취득세예요. 취득세이기 때문에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취득세로 과세를 하셔야 된다는 거.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로 과세해야 된다는 걸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이네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이면 이게 남의 물건인가요? 내 물건인가요? 내 물건. 내 물건을 분할해. 재산을 분할했으니까 내 앞으로 무엇은 해야 되고? 등기. 등기는 해야죠. 등기는 하는데 옛날부터 내 것이니까 취득세 낼 필요 없다. 그럼 재산 분할은 전체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 이제 오른쪽 건축물의 개수네요. 건축물을 개수. 여기서는 이 개수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수가. 개수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 증가됐거나 또는 면적이 증가됐다. 이제 개조하고 수리했어요.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으니까 다시 등기를 또 한다 안 한다. 잘 모르면 제가 수업 시간 했던 대로 알려드릴게요. 얼굴 좀 고쳐가지고 얼굴을 고쳤는데 가서 이름을 다시 바꾸러 간다. 이름은 그대로 쓴다. 등기한다 안 한다.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름 바꿔요. 개조하고 수리했다 해서 성형했다 해서 이름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값어치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같이 올라가니까 등기는 안 했지만 무엇은 물어라? 취득세. 그럼 무슨 세율로 과세라? 중과 기준세. 취득세만 물리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라.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 버렸어요. 면적이 늘어났으면 등기도 해야 되고 가격 증가분, 그 면적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세율로 가라는 얘기인가? 표준세율. 표준세율인데 이때 표준세율은 이 면적은 옛날부터 있었던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이다. 새로운 면적. 그럼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다 한꺼번에 세 개를 묶어버리면 돼요. 의제 취득이에요. 전부 이제. 그래서 의제 취득에 대해서는 의제 취득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두 개로 나눠 드릴게요. 가액이 증가됐을 때와 변경 등기를 할 때 가액이 증가되며 여기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과세하고 취득세로 과세하고 취득세로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과세하고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고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격 증가는 취득세로만 과세하고 등기하고 상관없이 취득세만 물어야 되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하고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만 내야 되는데 건별 한 건에 6,000원씩 이렇게 등록 면허세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격 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액 증가액의 취득세 중과세율로 과세하고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내시면 됩니다. 과점주주네요. 이제 과점주주도 그 회사의 물건을 내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는데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내가 물건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대한 2%만 내면 되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 제일 밑에 있는 건 이제 임시 사용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그럼 임시로 사용하는 건 또 두 개. 1년 이하, 1년 초과. 1년이 안 되면 다 물려요. 둘 다 X네요. 둘 다 X니까 둘 다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1년이 넘으면 취득, 넘으면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1년이 넘었더라도 임시로 사용하는 물건은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등기 없이 취득세만 내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단 1년이 안 되더라도 누구는 과세시켜라 그랬냐면 사치성.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성의 재산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 OX하고 문제 연습하시면 두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